지금 이제 첫 번째 발표를 계획의 기업화 대상에서 우리 조문 선생님 발표해 주셨는데, 아까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발표 시간 충분히 두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하실 말씀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플로어에서도 중간에 질문 있거나 한번 하실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성입니다. 아까 현경 선생님 토론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답변이 가능하건 하겠지만 못하겠다면 이건 제가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은 2000년 이전까지의 시기를 좀 본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글에서 제가 중점을 두고 본 것은 그 제2공화국,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제가 이 글을 쓰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는 책을 2019년에 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박정희 시기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연구의 내용들이 그 60,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 계백 문제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그 정권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그 민족이라는 개념과 반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고착이 됐죠. 특히 1968년도에 1.12 사태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도발이 참 심했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는 그것을 계기로 유신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는 이 박정희 정권의 그 경제개발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그 뭐라고 해요? 그 키워드?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그 박정희가 역사교육을 그 강조하면서 역사교육 강화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그 대학 강단에 계신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에 민족주의적인 내용을 반영한다는 뜻을 모으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선진한 선생님들이 결국 속은 건데 그것이 유신으로 나타날지 몰랐던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춘이라는 것이 강조가 됐잖아요. 왜? 본래는 효충인데 전통 개념에 따르면 근데 충효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서 계백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됐죠. 식구 죽이고 자기 목숨 걸어가면서 나라 지키려고 했다. 이런 인물의 양성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60, 70년대에 이 계백의 기업과 계승은 정권에 의해서 농단이 된 겁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이쪽 지역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지방에서는 아마도 여전히 그 춤이라는 요소 그리고 수호신 이런 개념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계백의 묘와 오천 결사자의 합동묘라고 하는 것들을 무리하게 발굴했다고 공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공부에서도 이것이 진짜 계백의 묘가 맞느냐, 오천 결사대의 묘가 맞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어서 제가 여기서 인용한 것처럼 문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 아마 제가 처음 이용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이 60년대, 70년대에 그와 같은 그 정권 차원의 충성 바람을 일으키는 때 활용을 했다. 즉 독재 정권 유지에 활용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개별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족문학대기라든지 민족기록화 사업의 그 대상으로 선정된 인물들이 다 그러한 방향에서 그 활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그 글을 쓴 인물과 그림을 그린 인물들 중에는 과거에 일제 때 일본에 복무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도 이제 말하고 있듯이 고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은 큰 그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족기록과 같은 경우에는 참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백감전투 베트 멸망할 때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금 전쟁기 전관인 거에 대해서 봤는데 기마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땅에서는 말 타고 전쟁을 하는 곳이 없죠. 그게 관광하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기마전 얘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론 신문 기사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보도된 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어요. 읽을 수가 없죠. 그 말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학자들이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질문은 결국 하나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충의 이미지가 군사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라면 이건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활용을 비판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역사교육의 문제와 콘텐츠의 문제, 결국 콘텐츠의 문제인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역사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역사교육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학교 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고력의 증진과 민주주의적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그러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대중화한다면 더 좋은 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화의 얘기는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여기 동방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논산씨 이런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모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섯 분 모두가 결국 이 해당되는 주제들에서 이 논산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편적인 또 구조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을 좀 다른 발표자들 또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한 가지씩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조 선생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 담론이 질서가 만들어질 때 되게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게 주요한 키워드로 들어왔고, 그게 이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러면 논산은 더 특별했는가? 이런 게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속편이 답은 되지 않더라도 차차 이렇게 그런 물음을 가지면 해답의 기미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저쪽 임진강 쪽의 서림비라든지 이쪽 백제 지역의 소정방, 이게 이제 충의 논리로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마을 제사에 항상 모셔지고 있거든요. 적장이죠. 이렇게 보면 이 내셔널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걸 극복해서 종교적인 원천을 삼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계백은 어떨까 그랬는데 아까 발표문에 은산 결신당에서 모셔지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청권에서 이게 같은 충이라도 교내 동상으로 더 계백이 진짜 다른 데 이승복이나 뭐 이순신이 모셨을 때 여기 계백이 모셔졌는지,
이렇게 담론이라는 게 물론 문헌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아까 소설도 있고 여기 이런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인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모아지면은 좀 더 우리가 탄탄한 이제 담론 실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또 지역의 몫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 논산 지역에서 계백을 특별히 더 대우하고 특별히 더 뭐 이렇게 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백 장군이나 견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보면 이제 계백이라는 돈을 줘봤더니 승도 모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연구소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견훤 또한 제가 견훤 왕릉제를 유유에서 하다가 유림에서 사이까지 해서 제가 논산 유리라고 견훤 왕제를 만든 장군입니다. 제가 김희수 총장이 연달하고 제가 집행전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장군이거든요. 역사 진행하자. 근데 여기서 계백이든 견훤이든 패자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진실은 없어졌어요. 그는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계백 이름 없었습니다. 여기 별로 하지 못했어요. 또 근교에 또 영교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700의 총이 박정희 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했는데 스님들 다 역사 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께서도 좀 잘못된 역사 속에서 많이 좀 재단하는 것은 좀 제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조차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너무 기억에만 하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역사라고는 그러거든요. 승자의 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없어진 그런 기록에서 진실을 찾기는 힘드는데, 제가 견훤 왕제 예를 들면 그거 한쪽에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승자 같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불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영산지를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서는 매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산제가 지장경사 독산 스님이 배를 잇고서 또 모모 스님한테 가서 이제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탑정호 영산지를 하면서도 그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심포지엄도 제대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 논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화서부터 종교 색깔도 중요하지만 논산 전체적인 문화 역사를 탐방해가지고서 인물도 좋고 또 어떤 인물도 좋고 하면서 특히 논산 같은 공주하고 부에 비해서 박물관도 없고 체험관도 없고 전시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는 제 이제 원력이 있고, 둘째는 충청도에 이제 중재가 있지만은 우리 이제 고명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기가 중재 팔자 스님이 진짜 중흥조 스님이신데 역사 속에 이치해가는 겁니다. 우리 은사 스님께서 우리 고명 스님의 이제 같이 우리 같이 문화생이니까 이거 좀 조명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놓자 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좀 더 콘텐츠를 또 마련해가지고서 영산제도 불교나 전수자 가지고는 절대로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게끔 종교를 떠나가지고 협주를 구하고 방법을 구해가지고 더 좋은 문화를 창출해가지고서는 좀 지속을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전통문제에서 진짜 그 똥치개처럼 잘 치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보강해가지고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이제 계백이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당시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충북이라고 하는 곳에
죽은 자리에서 계백의 시신을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비밀리에 와서 안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은 그게 확실성인가 아닌가는 캐신마크를 달고 다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물이 존속했고 실제로 했기 때문에 또 계백은 충신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마땅히 존중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고민하고 지적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해서 뭐 자료는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도 백제 땅을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인물만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이제 끝으로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송 선생님 특별히 왔습니다. 특별히 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특히 교과서 관련해서도 또 연구가 진행되신다면은 저희 또 기대를 또 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스칸 박사님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어요. 67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질문은 여기 왜 이쪽 지역 사람들이 미륵을 비켰을까? 여기 중국 불교사를 보면 미륵 신앙이 되게 남북조 시대까지 되게 커집니다. 특히 그 서민 대중들이 미륵을 많이 믿고 그분들은 그 열악한 삶의 어떤 그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륵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뭉치고 나가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치가 바뀌어야 되니까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말하자면 정부 운동도 미륵 신도들이 했어요. 특히 그 수나라 때 미륵 향도들이 그 양제 특히 온갖 못된 짓 다 하니까 저는 임금 없애야 된다고 궁궐에도 침입을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문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 불교사에서 이후에 국가에서 미륵 정토 신앙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당대 이후에 중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륵 정토는 거의 금지되다 보니까 사라지고 아미타 정토가 이제 주류가 이제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보면 이쪽 지역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특히 그 후삼국 혼란국 고려 초기 그리고 전란 직후에 아주 피폐해된 사회 상황 속에서 대중들이 꿈꾸는 건 제발 좀 이런 세상도 빨리 바뀌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봐보면 이 미륵 하생 신앙이 지니고 있는 메시아적 속성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두 번째 그 질문도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이제 봐보면 그 개태사 그 왕건 발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 지역이 그 특히 후삼국 격정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개태사가 원래 그 주둔지인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절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선 이제 젊은 자를 추모하는 이런 종교적 의도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봐보면 나아가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건 입장에서는 사회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개태사라는 절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다른 분도 공정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보면 아까 그 이스칸 박사님도 여기 쓰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백성들의 행복인데 그렇죠? 그런 큰 전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인근 지역에 여기 지금
뭐 은진미륵이든 대태산 뭐 미륵 삼존불이든 아니면 뭐 무왕하고 관계되어 있는 익산 미륵사탑 이런 것들 전부 다 백성들의 그 고단한 마음을 위무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제 대표가 요 정도. 네. 선생님 혹시 답변? 저도 유사한 네, 제가 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제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는 스타일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사회통합의 역할을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좀 센세이션하게 지금 느껴졌거든요. 미륵화생신앙이 기반으로 해서 사회통합의 역할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것은 되게 좀 색다른 접근 방법인 것이라고 저는 그냥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특히 이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지금 탑정호 영산제라는 이름으로 일회는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영산제 자체가 저는 아픔을 어루만진다는 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그 제거 같은 건 스님들이 전문이니까 우리 이제 어디 가면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데 이게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박영하고 이제 영산제가 또 관계가 깊은데 가끔 뭐 관련된 선생님들이 전화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춤이나 뭐 이 제가 이런데 가지고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만 이제 해줍니다. 원래 초기 불교 경전에 의거하면 스님들이 노래하고 춤하는 거는 출가자의 금지사항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전개되면서 특히 그 법화경에 그 방편품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만선 성불론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남아미탑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도 성불할 수 있고 꽃을 공양하는 것도 성불할 수 있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전적 근거를 보면 이제 법화경이 비로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경전이 돼요. 초기 불교 이론과 완전히 판이 바뀐 겁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의하면 스님들이 꽃을 장식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거 다 파기한 겁니다.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 그런 게 나오고 아까 보니까 서품을 인용을 이제 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보면 듣다가 무량이처 산매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니까 6가지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제 퍼포먼스인데 이 인도적 사유입니다. 이 중국적 사유는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늘 그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대승경전 곳곳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6가지 기적들을 했고 육서 그렇게 하는데 그 육서도 또 다시 2가지가 있어요. 차토 육서가 있고 피토 육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12가지입니다. 12가지인데 앞에 그 보니까 이제 차토 육서 얘기 중에서도 일부만 해가지고 이제 영산제 하는데 슬쩍 이제 그걸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다 대중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설법이라는 게 사실은 대중을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교화, 부원, 부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슨 부처님 말씀 무슨 구원받았다 해서 이 몸이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미륵신앙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대중의 마음을 위무해 주는
또 사실은 대중들은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불안무식하잖아요. 배우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없어. 단 전제는 해야지 되는데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 뭔가 의식처가 필요하고 위로해 줄 때가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역시 지금 논산 지역의 많은 미륵 사찰, 또 영산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미륵은 좀 뭐 문외한입니다. 불교는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민속이나 이런 거 좀 하다 보면 이제 미륵 신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확실히 변혁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을 바꿀 때가 됐다. 점진적으로 뭐 수신제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주 그냥 이거를 갱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 때 주로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중국하고 일본, 우리 한국은 그 변혁의 상징으로 미륵이 곧잘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륵구라는 게 있지만 거의 풍요를 위한 풍요 다산 뭐 이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요나오시 걔네들이 말하는 요나오시 세상을 뒤엎는 이런 스타일은 우리하고 이제 중국의 특징이고 특히 이제 우리도 조선시대만 되면 이 미륵이라는 게 꼭 불교적인 용어를 훨씬 넘어서서 민간화되고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뭐 자기가 미륵이라고 자칭 미륵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조선 후기에는 뭐 여성들도 나타나가지고 오늘 차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미륵 하생경에 등장하는 여러 몇 가지 에피소드를 자기네가 실현하는 이렇게 등장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변혁 그다음에 어떤 영모의 상징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불교계나 스님들이 미륵을 함부로 이렇게 좀 금기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다가 지나가시는 투로 은진 미륵이 아니라 막 관음으로도 이해된다고 했을 때 이게 아주 대놓고 미륵을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시기가 우리 조선 특히 영정족대를 포함해서 다 있는데 이거를 약간 좀 바꾸는 시도나 이렇게 숨김 이런 거하고는 그게 관련이 있을 수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김영태 선생님이라고 한국도교사 전문가 그 선생님은 당신 논문에서 은진 미륵은 틀린 거다. 그 이전에 나온 기록은 다 가능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날서부터 은진 미륵이라고 그냥 대중화돼 버리니까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나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저거는 미륵상이 아니라 가능상이라고 봐야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그냥 여기 쓰긴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을 하나 이제 다뤘는데 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뭔가 좀 불교가 대중과 도착화되는 뭔가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간모를 이제 쓰고 왜냐하면 미륵상은 간모를 쓴 미륵상이 충주 대원사 미륵상하고 은지 미륵상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간음이 간모를 쓰지 미륵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그 정도. 네,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도 와서 그런 지금 선생님의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구한말 이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비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은진미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접촉했던 대중들은 또 당연히 미륵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게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해결을 해보기로 하고. 논문 하나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럼 조금 진행. 네, 선생님. 참고로 우리가 지금 5시 반에는 끝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출판 기념회가 다음 행사가 진행돼서 5시 반까지 끝내달라 해서 빨리. 네, 알겠습니다. 진행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심 선생님.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20년
말씀까지는 해야지 다음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하면은 어쨌든 이상준 선생이 저희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면 좋으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고민할 건 아니고 그 진흥원에서 계속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느낌의 구조라는 게 특정한 방식으로 연동되어 영향을 미치는 내적 관계의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교라는 것, 한국적 불교, 한국적 유교라는 약간이 상당히 있어요. 어쨌든 뭐 미륵이든 관음이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폐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주의라고 해서 이게 서양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노력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기존의 자산들을 진화의 과정에서 온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걸 애써 그걸 부정해 버리는 그런 노력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를 지워버리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자산으로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스며들어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상생적 텍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테바가 얘기했던 텍스트로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는데 이제 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원을 얘기하면 논산의 서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자료집도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거 보면 서원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서원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했을 때 향교는 안 없앴단 말이에요. 향교 상당 사니까 이걸 없앴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후기의 가족 친족 시스템으로 지나치게 글러 가면서 우리의 공동체, 공공성의 어떤 조선 전기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좀 유교 문화에서 향교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공동체적 어떤 향유성을 조금 더 살리자는 거예요. 가족 친족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실래요? 예,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이제 논산에서 어떻게 보면 관음사도 스님께서도 오셨고 또 저희 기관도 논산에 있는데 논산에서 조금 더 지금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미륵신앙부터 유교문화 또 영상대제들 신동교까지 사실 많은 논산의 문화적인 유산들이 있는데 향후에 어쨌든 저희 기관도 이제 논산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조금 더 지역 문화 활성화에 어쨌든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스님들도 저희 기관에 한번 모시고 또 거기서도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박인규 박사님. 시간이 진짜 많이 들지 못하겠네요. 5분 남았습니다. 모두 다 해서. 세미나 동평 시작이고 지적하신 내용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말씀을 드리자고 얘기하면은 일단 여러 계열의 신종교가 이제 신종안에 있었는데 다 다루지 못한 것은 일단 연구자들 몇 편 논문이 있는데 그분들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간판만 걸어놓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확하게 파악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1970년에 실태 조사를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거기서도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글에 또 다 실기가 좀 지명상 어려워서 상제교 위주로 다뤘고요. 상제교가 굉장히 좀 신도안이 종교촌으로 번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에서 지금 종교착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입이라는 이런 발언이 지금 공직자분들이 했을 때는 종교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계속 있었고 특히 한국 이런 신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물론 이제 이런 신종교의 어떤 일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성교회에서 어떤 일탈이 있으면 개인의 어떤 문제를 많이 돌리는데 신정교회에서 어떤 일탈이 발생을 하면은 그 신정교 전체를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거나 또는 그 신정교인들을 그 세뇌당해가지고 세뇌 이론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반 법률로서도 국가에서 다 할 수가 있고 또 국가가 또 이단 심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지금 국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이런 인식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지금 보면 확실히 탄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논문의 기술을 좀 충분히 못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종교 연구의 의의가 뭐냐? 바로 종교적 창조성을 볼 수가 있다. 종교라는 게 계속 분파가 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해석과 전통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종교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이런 종교적 창조성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한 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 의의를 한번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부정적 시각부터 좀 벗겨내고 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어쨌든 일제강점기에도 발생을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한국 자생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종교성을 다양한 창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떻게해서 좀 죄송하고, 예, 고문했으니. 아까 제 드린 말씀은 아까 민목수님이 다 대답하신 것 같아서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혹시 뭐 발언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네. 마이크가 안 되죠. 네, 그냥 입성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네, 뭐 종합토론에서 우리 박인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예, 한 말씀 이제 제가 더 당부를 드리면 기성종교든 신흥종교든 종교를 비롯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시대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역할이 없으면 그 조직은 그 종교는 사실상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하나만 더 드리면 고천교 같은 경우가 항일 운동의 직접적인 독립 자금을 상해정부에 제공했던 것으로 해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해산당하는 대표적인 저는 신흥종교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적 사실로 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하셔서 정읍 고천교 분당을 찾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선거를 주장했던 곳이 왜 정읍이었냐라는 배경을 놓고 봤을 때 고천교의 그 600만 신도, 그때 당시에 2000만 인구 중에 600만 신도를 가졌던 그 배경을 의식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대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걸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까지 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유산이라는 건 빛나는 유산도 있지만 어두운 유산도 있고 한다면 또 역사적 평가가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데 연구자로서는 또 모든 것도 유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시간을 충분히 토론 시간을 갖지 못해서 죄송하고 울매 역사의 그 현재적 계승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고 저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속속들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처음 학술 대회였지만 또 내년에 훨씬 더 가다듬어서 좋은 발표들이 이어지길 바라겠고 더구나 이제 행사에도 아주 결실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학술 대회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렵게 모르는